삼성자산은요 최창규 본부장 함께하도록 어서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뭐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한 2분 동안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네, 않습니다만 우리 최창규 본부장과 어쨌든 같은 결이라고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느끼는 거 같잖아요. 네, 그렇죠. 허리 네. 안 좋지 않았어요. 안 좋으시죠? 네네, 안 좋습니다. 무슨 얘기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시장 이야기 ETF 이야기. 네. 해주시죠. 네, 오늘은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내일이 9월 동시 만기니까 그쵸. 만기 관련된 얘기 좀 드릴 거고요. 물론 좋은 얘기를 좀 드리면 좋겠지만 선물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도 굉장히 나쁜 상황이어서 그걸 좀 강조드리긴 좀 그렇고 이런 숫자 정도 봐라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 ETF 시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2의 월급을 받는 ETF, 월 지급식 ETF 들어보셨나요? 월 지급을 뭐 배당을 맞습니다. 배당을 네. 참고로 ETF는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네. 그 ETF에서 갖고 있는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을 모아서 분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월 분배 방식 ETF들이 한국에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갖고 왔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뭐 영어 쓰긴 싫지만 최근에 TDF 아시죠? 네. TIF 혹시 들어보셨나요? TI? 네, TIF. 아이는 못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TRF. 네, 네, 그런 새로운 용어들이 나와서 좀 모르시니까 너무 TIF.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포르쉐 상장한다는 아. 얘기가 나와서 저는 패시브, 즉 포르쉐가 지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수급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거냐 이게 제 관심이거든요. 그 얘기까지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9월 만기 말씀드릴 건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9월 만기 때는 반드시 9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동시만기일 때는 스프레드라고 해서 만기가 되는 근월물과 새로이 최근월물이 되는 그 12월물 간의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요 가격을 좀 보셔야 돼요. 참고로 선물도 마찬가지로 만기가 길면 길수록 비싸고 만기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싸기 때문에 네. 12월 빼기 9월 요 가격이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제가 화면 잠깐 보시면은 이론가 빨간 글씨로 혹시 보이시나요? 네, 예, 이론가는 1.58포인트인데 시장가는 0.55포인트. 제가 장중에 캡처한 거기 때문에 종가를 확인했는데 종가는 이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선물 12월물 가격이 높아야 1.58 이론가가 1.58이니까 최소한 1포인트 이상은 거래돼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야 9월 FOMC 있잖아 뭐 75bp 올릴지도 모른잖아 아 그러면 선물 12월물을 매도 쳐야 되겠네 매도 친다는 말은 하락에 배팅해서 좀 하락 리스크를 제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벌써 그 12월 9월 스프레드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깜짝 놀랐네. 아 코로나 걸렸고요. 예, 네. 코로나 걸린 와중에 좀 못 먹어가지고. 그 전에 이미 이제 한약으로 좀 다이어트 하고 그 전에 있었어요.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다이어트. 예, 그리고 한 10kg 이상 빠지신 네, 거죠? 10kg 이상 빠졌습니다. 정프님도 엄청 빠지셨잖아요. 아니 뭐 저야 뭐 괜찮은데 네네네. 건강에 괜찮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잠도 안 않으신 오고요. 거죠? 아. 잠도 잘 안 오고요. 네네네. 네. 잘생기셨다는 반응 되게 아유, 많은데 그거는 잘생긴 게 문제가 순간이고요. 아니라. 네. 아니 너무 단기간에 빼셔갖고 네네네, 맞습니다. 예 네. 많이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말씀을 조금만 더 네. 이어가면은 내일 보셔야 될 것은 뭐 딴 거 보실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린 9월, 12월 스프레드 가격이 지금 0.45로 끝났거든요. 예, 0.45로 끝나면은 내일 만기일 별 볼 일 없어요. 오히려 프로그램 매도 나올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선물 12월물이 저평가됐다는 거니까 저평가된 선물 12월물을 사고 고평가된 코스피200 바스켓을 파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내일도 오늘도 그랬지만 내일도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다. 그래서 내일도 9월, 12월 스프레드 가격이 뭐 저도 좀 기도를 하겠지만 좀 반등해서 선물 12월물 가격이 좀 제자리를 찾아주면 시장이 안정을 찾겠지만 지금 숫자 갖고는 시장이 안정을 찾기에는 굉장히 껄쩍지근하다라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적인 요인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수급적인 요인 중에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요 부분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라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 한 10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스켓으로 코스피는 15개 종목 이상, 코스닥은 10개 종목 이상을
사거나 팔 때 비차익 거래를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일종의 바스켓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가 9월 1일 2,800억 순매도, 9월 2일 971억 순매도, 9월 5일 136억 순매도, 오늘은 2,600억 순매도. 그냥 종목을 하나하나 때리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던지는 거예요. 네. 예, 이런 매매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펀드 플로우, 뭐 비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펀드 플로우랑 관련이 되게 깊을 건데요.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들도 여의치 않다라는 점도 내일 9월 만기에 좀 악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숫자로만 내일 만기 상황을 예측한다면 좋을 일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뭐 좀 반짝반짝이는 아니면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좀 우울한 얘기고요. 네. 그러면 버팀목이 뭐냐? 저도 버팀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예, 버팀목은 뭐니 해도 인컴 배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9월 만기, 그냥 9월 만기에 9월 말에 분기 배당 잡혀 있는 예상치거든요. 삼성전자 361원, 하이닉스 300원, 네이버 835원, 포스코홀딩스 3,000원 이렇게 해서 9월 말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이 정도 분기 배당이 예상되고 있어서 아마 수익률 여기는 원으로 환산했는데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 한 0.3% 근처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분기 배당 수익률 치고는 꽤 높은 편이거든요. 0.3%가요? 네. 그럼 4분기 합쳐봐야 1.2%잖아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12월 결산법인이 많기 때문에 네. 연말에 왕창 나오죠. 아, 연말에는 엉창 나오고 네. 그럼 나머지 3, 3, 6, 6, 9에는 9는 살짝 나오고요. 아, 그러면 다 합치면 한 3% 정도 돼요? 올해는 2% 넘을 것 같아요. 2% 정도 넘는 네네네. 수준. 그래서 이런 것들이 2% 아이고 뭐 은행 예금만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기 배당 또는 연말 배당으로 2% 넘는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겨냥해서 좀 약간 뭐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당향 프로그램 매수라고 부르거든요. 배당의 배당 향기가 받기 느껴지는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 그래서 연말에는 네. 연말에는 배당향 프로그램 매수가 어김없이 유입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주가지수 전망은 안 하지만 네. 한 11월 그 정도 되면은 좀 시장이 배당향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도 네. 좀 잠잠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네.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당을 만약에 노리고 들어오는 ETF라면 네. 굳이 삼성전자 들어갈 필요보다는 네. 배당이 정말 꽤 괜찮은 뭐 금융이든 뭐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차라리 문제는요. 네. 문제는 배당을 많이 주면 배당락이 크잖아요. 그럼 배당을 배당 1,000원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네. 주가가 800원 떨어져 버리면 원래 이건- 고배당 종목들은 그렇거든요. 네. 800원 떨어지고 그리고 회복하려면 3개월 기다려야 되면 차라리 삼성전자 분기 배당 받는 게 낫죠. 왜냐면- 삼성전자는 안 떨어져요? 삼성전자는 361원, 361원, 361원 꼬박꼬박 분기 배당을 집행하기 때문에 네. 배당락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아, 네. 아 그런 또 차이가 네네네,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걸 또. 저도 뭐 4%, 5%, 6% 배당 주는 고배당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말에 반짝 하고 나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쉬어버리거든요. 주가가. 오히려 주가가 더 빠지는 배당 1,000원보다 더 빠지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적당한 배당을 선호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이어서 뭐 배당 얘기 잘 질문 주셨고요. 네. 월지급식 ETF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 네. 월지급식 ETF도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한국에서도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배금이 주로 그러니까 배당이 12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ETF는 그 배당을 모아가지고 4월달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4월달 한 번만 월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인데 최근에는 연금 생활자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MZ 세대들도 따박따박 인컴이 들어오는 형태의 상품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여주신 뭐 다우존스 30 이건 대표 지수고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커님 잘 아시다시피 리츠는 계속 인컴이 들어오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월 단위로 쪼개서 분배를 하는 거고요. 네. 혹시 커버드콜 제가 몇 번 설명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저는 설명 네.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예, 기초지수를 네. 매수하고 그 기초지수에 해당되는 콜옵션을 매도해서 기초지수에서 발생하는 분배와 네. 그 콜옵션 매도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을 합쳐가지고 요걸 인컴으로 주는 게 커버드 콜이거든요. 예, 매번 나중에 들어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설명드릴 네. 건데요. 기초지수를 매수하고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 쳐서 거기서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한국말 하시는 거 맞죠? 네, 한국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커버드 콜 네. 형태의 상품에서 알파를 커버드 콜 형태의 옵션에서
알파를 수치해서 네. 좀 알파를 좀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인컴 월지급 형태로 분배하는 그런 것들이 월지급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이거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은요. 예, 타이거의 미래자산의 글로벌 멀티에셋 TIF 네. 타겟 인컴 인컴. 펀드예요. 아. 예, 여기서도 인컴을 모아가지고 타겟 인컴에 그동안 집중했다는 거니까 이제 인컴. 이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면은 전환사채, 우선주, 리츠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TIF도 모아서 배당을 모아서 월지급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KB자산도 뭐 고배당 커버드콜, 고배당 종목으로 묶었으니까 그 배당금이 많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커버드콜까지 더해가지고 월지급식으로 주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신한자산은 S&P 500인데 S&P 500에서 나오는 분배금을 월지급하겠다. 물론 S&P 500은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뭐 S&P 500이라는 뭐 상품에 대해서 뭐 1년에 한 번 주거나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주거나 아니면 토탈 리턴 재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 솔 상품은 그 월지급식으로 약간 좀 모습을 바꿨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개인 투자들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것 같고요. 저희 삼성자산에서는 미국 배당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좀 배당 성장주, 소위 말하는 배당 귀족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월지급식으로 분배를 주겠다. 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아마 모르셨겠지만 이렇게 월지급 주는 상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만큼 뭐 저는 뭐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1년에 정프로님은 1년에 한 방 꽝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다달이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한번 다달이 받는 게 좋죠. 네네네. 많이 받으면 좋죠. 네네.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렇죠, 걸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또 배당을 받는 걸 좋아하는데 또 이제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그 뭐죠? 금융소득 네네. 종합과세 거기 2천만 원 이상이 또 해당이 되면 맞습니다. 해당됩니다. 또 자산가분들은 또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정도 받을 정도면 괜찮은데.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그냥 월지급식을 좀 큰 금액으로 가입하고 거기서 나오는 인컴을 가지고 네. 또 다른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투자로? 구축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월지급을 대체로 뭐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는 게 혹시 있나요? 상품마다 틀린데요. 일단 네. 커버드 콜이 붙게 되면은 네. 일단은 한 5% 이상은 나옵니다. 1년에? 1년에.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월로 쪼개면 한 한 0.6%, 0.4? 0.4, 0.5, 네. 0.6% 정도 나오고요. 아예 커버드 콜에 올인하게 되면은 뭐 한 거의 연 10% 나오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대신 그건 좀 리스크가 좀 있는 네, 거겠죠. 리스크가 좀 있죠. 네. 왜냐하면 또 이제 과도하게 커버드 콜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네. 시장 상승할 때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매월 비슷하게 줘요? 아니면 그냥 수익 날 때는 좀 더 많이 주고 수익 덜 나는 달은 좀 덜 주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근데 배당은요. 한 가지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배당 네. 투자는 습관이에요. 주다가 안 주다가 이래 버리면 배당에 대한 신뢰가 깨져요. 네. 그리고 많이 줄 때 팍 주다가 조금 줄 때 안 주다가 이래도 네. 배당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런 상품들은 월 단위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분배하는 배당금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 조정하네요. 10% 정도를 나눠 줄 것 같이 생각은 했지만 네. 실제는 한 2, 3%밖에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뭐 맨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10% 생각하고 0.8%, 0.9%씩 주다가 나중에 한 4, 5, 6, 7, 8 2개월에는 수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줘요? 그럴 때는 또 기초자산의 네. 설정액을 또 깨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전 네, 그러니까 본전을 깨서. 예. 그럼 나중에 그 훼손 날 거 아니에요. 훼손 나지만 결국은 우리가 월지급식이다 아니면 배당을 꼬박꼬박 준다라는 것이 네. 그 상품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상품성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훼손해 버리면 아예 상품성 자체가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월지급식은 방금 정프로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꼬박꼬박 보셔야 되고요. 제가 방금도 고배당 종목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적당한 배당을 고배당 종목은 또 네. 고배당을 주는 만큼 주가가 네. 또 옆으로 기거나 횡보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항상 요런 양면의 칼날을 뜯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TDF, TRF, TIF 요것도 화면으로 잠깐 준비했는데요. 요거 화면만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뭐 다음번에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 중에서 TDF는 제가 ETF로 이미 나와 있으니까 많이 설명드렸고요. TRF는 타겟 리스크 펀드. 리스크. 예, 리스크라는 것은 보통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에 대한 배분을 주식과 채권의 배분 비율로 많이 계산을 하시거든요. 네. 주식의 비중이 높으면 리스크가
크다. 주식의 비중이 낮고 채권의 비중이 높으면 리스크가 낮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TIF는 인컴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 뭐 배당주, 우선주, 전환사채, 리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예, 포르쉐 아유 저 이러다가 래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포르쉐 제한적입니다. 예, 삼성증권의 임은영 애널리스트가 모빌리티 담당인데 포르쉐가 드디어 상장을 한대요. 참고로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의 네. 홀딩 컴퍼니거든요. 그래서 예. 폭스바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패시브 즉 지수 관점으로 보니까 포르쉐 같은 종목이 독일에 상장할 거거든요. 닥스 지수에는 포르쉐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은 닥스 지수에서는 최근에 안 좋잖아요, 유럽이. 그렇죠. 포르쉐를 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팔아야 돼요. 그럼 제가 빠지겠네. 강조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포르쉐가 좋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포르쉐가 대략 원화로 환산하니까 100조 원 정도 사이즈로 상장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힘든데 100조 원짜리가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은 그 100조 원에 해당되는 포르쉐를 사기 위해서 아디다스 팔아야 되고요, BMW 팔아야 되고요. 그런 리밸런싱이 일어날 거예요. 아, 네. 물론 독일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이머징 마켓이지만 네. 한국에는 뭐 큰 영향을 안 주겠지만 가뜩이나 지금 유럽 증시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다가 좀 덩치가 큰 포르쉐가 딱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유럽 증시가 이걸로 말미암아 일종의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해서 요 이벤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이 발생한 이벤트는 단기적인 영향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참고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네.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유럽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벤트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갖고 와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포르쉐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우리 살 많이 빠지셔가지고 건강 네. 걱정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요. 뭐. 예. 네. 잘생겨진 거는 네. 좋지만 네.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 건강을 잘 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잘생긴 게 중요합니까? 건강하고 잘생겨야죠. 네. 네. 옷도 감사합니다. 커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옷도 크더라고요. 예. 아유. 네. 삼성자산은요 오늘 최창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쉬어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